아, 여자 거야? 자, 보면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다 배웠고 3, 4차 방정식을 배워요. 자, 거기 3, 4차 방정식 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3, 4차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입니다. 자, 통틀어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좀 이상하지 않니? 1차 방정식은 따로 배우고 2차 방정식 따로 배우고 그럼 3차랑 4차도 따로 배울 것 같은데 3차 이상부터는 그냥 통틀어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 이유는 얘들아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요? 달라요. 그치,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고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3차 방정식에도 사실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긴 있거든. 가우스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고등교육과정에서 3차부터는 근해 공식 같은 거는 쓰지는 않아요. 그럼 3, 4차 이상부터의 해법에 얘를 고차 방정식을 묶어주는 이유는 자, 푸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고차 방정식을 푸는 해법은 자, 모조리 인수분해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3차랑 4차 방정식 풀려면 3차식이나 4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를 미리 배우고 온 거거든. 자,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통하면 우리가 이 3, 4차 이상의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들을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가장 핵심인 정리는 인수정리였습니다. 자, 인수정리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고차식을 인수분해를 썼냐면 자, 기억을 떠올려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자, 3차식이 있다. 그치? 자, 이 식을 앞에서는 인수분해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얘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3차식을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했었냐? 자, 인수정리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가 어떤 방식에다가 알파를 넣어서 0이 나온다는 말은 자, 이 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아, fx는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요 표현이 인수정리였었다. 그쵸?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었냐면 아, 그럼 나눗셈에서 만들어지는 항등식의 형태가 fx는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모 qx가 생기고 나머지가 안 생기는 거니까 이 x-알파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게 인수정리였었다.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부르면서 먼저 x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먼저 찾았어요. 그럼 여기 x에 지금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아? 1이요. 오, 그치. f1이 0이네. 맞아. 그럼 f1이 0인 걸 아니까 주어진 이 다음식은 분명히 x-1을 인수로 가지면서 뒤에 몫을 정해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 몫을 정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을 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조립제법을 쓰는 거였습니다. 해서 자, 조립제법 썼었고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단어 복습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조립제법까지 하는 방법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치? 자, 그래서 1 들어가면서 개수 이용해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되면서 딱 0 되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거 확인이 되네. 해서 여기 뒤에 있는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을 찾아보자 이 생각이거든. 그래서 현재 우리 3차식은 1차와 2차의 곱으로 먼저 쪼개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 차수가 높은 식을 인수분해하면 좀 더 작은 단위의 차수의 식들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곱해진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먼저 구하면 x는 1이라는 해가 먼저 생길 수 있겠죠. 이 3차 방정식에 의해서. 자, 또는 여기 뒤에 있는 2차식이 0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은경아 요거 인수분해 되나요? 안 돼. 안 되면 그러면 여기 방정식 못 푸나? 아니다. 그쵸. 근해 공식 쓰면 되겠네. 한번 불러볼까요? x는? 2분의 3
얼마 루트에? 14. 그치 9 플러스 8 그치 17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더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면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3차 방정식이나 그 차수가 높은 4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처음에 자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인수정리를 쓸 거고 자 인수정리에서 가장 핵심 요건은 어쨌든 여기 알파를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차식 인수분해할 때 이 알파의 조건이 있어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에 대한 조건 뭐가 있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띠리릭 어떤 숫자들만 넣을 수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렇죠? 자 그럼 빨리 앞으로 가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인수 정리할 때 이 알파가 될 수가 있는 값의 후보가 있어서 진짜 쟤 뭐 하고 있어? 찾아봐. 무슨 생각 중이야?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아. 정신이 좀 차려. 찾아보십시오. 인수분해 단원에 고차식 인수분해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제 필기해줬을 거예요. 1차 방정식을 왜 봐? 한 상황에 가서 인수분해로 가야 돼. 인수분해로 가야 돼. 인수분해 저기 앞에 있어요. 그렇지. 인수분해 파트 잘 찾아보다 보면 공식 이용한 인수분해 말고 3, 4차에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거기 못되고 편을 좀더 인수분해 찾았다. 쭉쭉쭉. 거기 몇 쪽이죠? 76. 네, 76쪽입니다. 찾아보세요. 알파가 될 수 있습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찾았어? 어떤 값들이 들어갈 수 있죠? 상수항의 약수. 분자에는 상수항의 약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분모에는요. 고차항의 개수의 양의 약수. 그렇지 양의 약수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여기 뿔만 있기 때문에 음수인 형태의 약수는 따질 필요가 없는 상태고 자 이런 것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쌤이 얘를 지금 짚고 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판단이 가능해야 돼. 지금 보면 이 3차식은 내가 x에 1 집어넣어서 0 되는 게 명확히 보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x4승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식이 있다고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식에다가 x에 뭔가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보래요. 자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1 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0이 될 리가 없는 상태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간단하게 넣어볼 법한 값 마이너스 1도 넣어볼 건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1 더하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또 0이 안 되는 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 말고 그 다음에 넣어볼 법한 게 2가 있고 2 넣어서 안 되면 마이너스 2 넣고 3 넣어서 안 되면 마이너스 3 넣고 이렇게 계속 넣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 밑에 있는 행동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이 고차식이 인수분해될 조건을 따지게 하는 식이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4차식은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의 개수가 1인 상태다. 그쵸? 그럼 1의 약수는 뭐밖에 없지? 1밖에 없어. 그죠? 그럼 여기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즉 1이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이 없다는 말은 이 4차식이 무엇이 안 된다는 얘기냐면 유리수 개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거 집어넣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판정이 필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차식 인수분해할 때 자, 이 값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다 되는 것만 볼 거기 때문에 자, 크게
너네 이거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보면 돼 하고 수두룩 넘어갔지만 지금 이제 중요해졌다 이 말이야.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거기 뒤에 와서 고차 방정식의 해법 쪽에 여기 인수정리 파트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에서 푼다는 거 정리해놓고 알파 후보를 명확하게 적어놓으세요. 그럼 이런 알파 값이 존재하지 않는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자, 잘 정리해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단계 좀 더 정리하면 자, F알파가 0이면 X-알파 인수로 가지면서 QX랑 목만 생기면 되는데 그래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는데 이 QX를 찾기 위해서는 자, 조립제법을 해야 되니까 자, 얘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찾는다까지 자, 이렇게까지 두 단계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모조리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문제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 있는 이 4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먼저 고차식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x에다가 넣을 법한 값들 확인해보면 최고 차항계수는 1이고요 상수항은 16이 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인데 어차피 뿔마라서 크기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넣을 법한 가장 간단한 값은 뿔마 분모는 어차피 1일 거라서 자, 문제는 16의 약수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치? 자, 큰 수보다는 당연히 작은 수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x에 1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4 빼기 16이니까 0이 안 되는 게 확인이 되고, 그쵸? 자, 그런데 1이나 마이너스 1 정도 이제 우리 암산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그럼 뭔가 개수가 다 짝수인 형태니까 짝수를 먼저 넣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그죠? 자, 16의 약수 중에 2가 있으니까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1을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그대로 8 더하기 8 빼기 16이 되니까 딱 0이 되게 만들어진 상태고 그럼 이 다음 식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면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씁니다. 자, 1 집어넣고 3차항 없으니까 0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6 주고 자, 2 주면 1, 2, 4, 2, 그대로 4, 8, 16, 빵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하나 쪼개고 나면 또다시 여기 3차식이 생기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또 고차 방정식 풀어야 돼.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x값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여기 계수 앞에 다 플러스가 있거든? 그럼 양수를 집어넣으면 0이 될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넣어볼 법한 값들은 8의 약수 중에서 음수인 것들이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네?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넣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8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값이 언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수는 안 넣을 거고 8의 약수 중에서 또 음수를 넣어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그리고 플러스에 16 곱하기 2가 되면서 32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 다시 8 더하기 8이니까 이 또한 0이 될 리가 없는 상태겠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넣어볼 법한 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8이 이게 몇 승이니까? 3승이에요. 그쵸? 그럼 2의 3승을 세제곱하니까 얘는 9는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2의 9승 생기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8에 64에 2배 하는 거니까 플러스 128이 될 거고 다시 마이너스 16에다가 더하기 8이 되는 건데 얘가 함정이 작은 수라서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겠지. 아유 깜짝이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얘는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 0 되는 거 이제 풀어보자. 그럼 앞에 있는 식이 0 되도록 하는 x값이 x는 2가 될 거고 뒤에 있는 이 3차식이 0 되는 값을 그러면 찾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있기는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쌤 중량을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3차식 중에서는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을 고1 때 풀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방정식을 푸는 것들은 다 몇 학년 때 나오냐면 고2 과정에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지금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3차 방정식은 고1 한정에서 반드시 뭐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되는 3차 방정식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3차 방정식 보면 전부 다 무슨 분해 될 거니까 인수분해 될 거니까 왜 녹화 안 되고 있어? 전화가 와서. 아, 전화가 왔어? 아, 그래도 끊기진 않았지. 괜찮아. 수업이 더 중요해. 좀 연락드리도록 하시고. 자, 고1은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3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직 고1 과정을 공부한다? 그럼 전부 다 인수분해 될 거니까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3차가 인수분해 되면 어쨌건 간에 반드시 1차 곱하기 2차 형태로 생길 거거든. 태연이? 그럼 얘가 0 된다는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우리 방정식의 해석은 이 1차 값이 1차식이 0이거나 아니면 2차식이 0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3차 방정식에 이제 근의 형태를 판별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응? 근의 형태를 판단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 몇 차 방정식에서 봤었냐면 2차 방정식에서 봤어요. 자, 2차 방정식에서 근의 형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판별식 D였다. 그렇죠? 맞아. D가 0보다 크면 얘는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가졌고, 자, 인경아, D가 0이면 어떤 근을 가졌고? 중근. 자, 중근을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는 서로 같은 부실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쵸? 중근 가지고요. 자, D가 0보다 작으면요. 현진아, 어떤 근을 가지지? 뭐요? 몰라? 없어. 뭐? 없어. 없어요. 중학생이네 아직. 잠깐만. 너무 어이가 없네. 없어? 진짜 없어? 방정식 풀어보세요. 현진. X는? 빨리. 근데 공식 안 쓸 거야? 인수분해 안 되잖아. 2. 2? 4. 4? 와! 지윤아. 방정식 그 2차 방정식 그. 내공식을 해야 돼요. 네, 짝수 공식. 4. 짝수 공식. 4 맞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네.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루트에 4. 4. 마이너스 11. 그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지윤아 여기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니까 얘는 무슨 근이 됩니까? 허근이 되지? 자, 현진아 다시 얘기해봐. 근호 안에 들어가는 식이 판별식이었어요. T가 0보다 작으면 어떤 근을 가지게 됩니까? 허근을 가진다고. 없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잠깐만. 생각이 많아지네. 현진이랑 지윤이 오늘 근의 공식 관련한 프린트를 좀 줄 테니까. 헷갈렸어요. 안 돼요가 아니라, 그치? 안 되지. 근의 공식이 안 되지. 100개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운 프린트 안 줄 테니까 한번 풀고 2차 방정식 다시 정리를 하세요. 아니 얘가 안 괜찮아. 네가 문제가 아니야. 자, 그럼 다시 보자. 주론으로 들어가 보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판별할 건데 3차식은 항상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어. 1차 곱하기 2차 형태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3차식이 인수분해된 형태가 임의의 1차식 ax 더하기 b가 들어갈 거고 어떤 2차식이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은 0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 1차식이 0이 되는 곳 있잖아. 여기에서는 x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이 될 거니까 1차 방정식에서는 허근 같은 게 없었지. 그럼 1차식으로 무조건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냐면 한 실근은 2장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고. 그럼 나머지 근은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거거든. 알겠니? 그러면 쌤이 여기 근의 형태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3차식이 앞쪽에서 인수분해 된 구조를 자 간단하게 실근 가질 거 아니까 x-알파로 인수분해 해버리고 뒤에는 이미의 2차식을 우리한테 익숙한 2차 방정식의 일반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1차식이 0되는 곳에서 x는 알파라는 실근은 분명히 한 개가 생겨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하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자 내가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치면 자 생각해보면서 해야 돼.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전체적으로 몇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을까? 인경아? 여기서 실근 하나 생겼고 여기서 2개의 실근이 생겼어요. 그럼 총 몇 개의 실근이 생길 수 있을까? 3개. 그치. 일반적으로는 3개가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볼까?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앞에 있는 알파라는 근이랑 겹치는 걸 가질 수도 있을까? 있겠지. 그치. 그러면 중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 판단이랑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 판단은 난이도 자체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세세하게 봐야 되고 외우는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1차식을 통해서 일단 실근 하나 생긴다는 거 인지를 하고 자 2가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데 여기는 이 두 실근이 알파랑 겹치지 않는 형태로 베타랑 감마를 가지게 되면 우리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있잖아 여기는 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앞에 있는 1차 방정식 근인 알파와 겹치게 되는 상태라면 얘가 알파랑 베타를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 3개의 실근 중에 2개는 겹치는 근이니까 중근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한 중근과 다른 실근을 갖는다라고 표현이 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 요 내용들 모조리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내용 정리 한번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근들도 같이 판단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얼른 적어보세요. 얘가 중요해. 이제 좀 확인됐으니까 같이 생각해보면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앞에 실근 하나 보장됐고요. 뒤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 알파랑 겹치지 않을 때랑 알파랑 겹칠 때에 따라서 자, 근의 형태가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네. 그쵸? 그럼 여기서 생기는 중근이 또 마찬가지로 알파랑 뭐 할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서 중근 알파가 겹치게 되는 상태라면 자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 얘가 알파 하면서 자 중근 2개가 여기 있는 알파랑 겹치게 되면 겹치는 근이 지금 3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3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중근이라고 표현 안 하고 무슨 중근이라고 하냐면 3중근이라고 해요. 자 3번 겹치면 3중근입니다. 그럼 4번 겹치면 뭐가 될까? 4중근. n번 겹치면 n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중근에는 2중근인데 2가 생략된 거야.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중근이랑 3중근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겹치는 중복되는 근 중에 3중근이 있는 게 아니라 중근은 무조건 2중근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 중근이 자 알파로서 겹치지 않고 베타 된다고 하면 아 얘는 또다시 한 쌍의 중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겹치지 않는 다른 한 실근이 생기는 거니까 자 이 위에 있는 거랑 구조가 똑같죠. 한 중근과 다른 실근을 가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되었어? 그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지 않는다. 허근을 가지는 상태가 있을 건데 허근은 앞에 있는 실근 알파와 절대 겹칠 수가 없겠지. 그래서 허근일 때가 가장 간단한 구조가 되고 허근일 때는 3차 방정식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판단하는 내용이 정리가 돼요. 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푸는 3차 방정식이 반드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이런 근의 판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골과정 한정으로는 전부 다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칠판에 있는 내용 보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지금 3차 방정식 x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으악 하고 나와 있는데 이 방정식이 중근 가질 때 상수의 값을 구하려. 자, 첫 번째 생각, 중근이라고? 중근이면 얘가 분명히 몇 중근을 얘기했냐면 이중근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그치? 그러면 알파랑 알파 이런 식으로 겹치는 근이 하나가 생기고 3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총 무조건 3개여야겠죠. 그치? 허근이랑 합해서. 그럼 남은 하나의 근을 생각을 할 건데 이 중근은 어차피 실근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남아있는 한 근이 허근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죠. 왜? 허근이 생길 때는 이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몇 개가 생겨야 되냐면 2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자,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남은 한 근이 허근이 될 일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알파에서 자, 실근인 겹치는 근 하나 생기고 자, 또 다른 하나의 실근 베타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3차 방정식이 저러한 근의 형태를 가지도록 우리가 잘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는 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개수가 숫자로 정해진 3차 방정식만 줬는데 이제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3차 방정식들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 보고 혼란스러워할 게 아니라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뭐 된다는 생각이냐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인수분해되게 하기 위해서 인수정리 쓸 거거든. 그럼 인수정리 쓸 때 뿔과의 최고차항 계수는 어차피 1이고 상수항은 지금 2a라는 문자식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얘 약수들을 집어넣을 건데,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순차적으로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랑 뭐 이런 것들 집어넣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하나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자, 여기 있는 미정계수 a를 소거할 수 있는 x값을 먼저 생각해서 대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연하지. 문자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0이 되려면. 그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 지금 마이너스 2a가 있거든? 그럼 마이너스 2a가 없애려면 뭐라? 여기는 a에다가 x가 곱해지는 값이 생기는데 그럼 여기 x에는 뭘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a를 없앨 수 있을까? 당연히 이겠지. 그치? 그런 x값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x에다가 2를 쓱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0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 집어넣으면 얘가 8이 될 거고 더하기 다시 2 집어넣으면 8 될 거고 더하기 2 집어넣으면 자, 2a 마이너스 16에다가 자, 뒤에 마이너스 2a 있으니까 딱 없어지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네. 그래서 얘가 이제 x-2 하면서 인수분해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몫을 정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써야 되니까 자, 몫을 정하기 위해서 조립제법 쓰는 거 한번 보면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지. 그치? 얘 지우고 여기 오른쪽에다가 조립제법 한번 써봅시다. 자, 그대로 최고차항 계수 1, 그 다음 2, 그 다음 a 마이너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2a예요. 자, 쓱 해가지고 2 집어넣고 1, 2, 4, 8, a, 2. 오, 딱 0 되네. 그렇게 설계된 문제 없으니까, 그치? 자, 그럼 여기 남아있는 2차식이 어떤 구조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되면서 자, 이거 0 되도록 하는 3차 방정식이 자, 하나의 중근과 다른 실근을 가지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생각이 여기 x는 2라는 실근은 이미 보장이 된 거거든? 그러면 가장 쉽게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거지 않을까?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뭐야? 여기 실근 하나 생겼으니까 그대로 얘가 무슨 근을 가지면 되냐면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 중근은 얘들아 2랑 겹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2랑 겹치면 무슨 중근이 생기냐면 3중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얘는 일단 2가 아니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근 간일 조건을 해석하면
판별식이 연대야 되니까 자 4분의 d 쓰면 자 절반 제곱에서 4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AB 자 이게 빵이 되는 거니까 A 값이 4로 정해져요. 자 우리는 A 값을 정한 거지 근의 형태가 인지 아닌지 판단은 안 됐거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앞에 있는 대상과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래서 A에다가 4를 직접 집어넣으면 자 여기 4 집어넣으면 우리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되니까 아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0이 되면서 현재 가지는 중근은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가지죠. 다행히 앞에 있는 거랑 겹치지 않으니 아 A 값이 4인 걸 찾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나만 적고 틀립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여기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3차 방정식이 중근과 서로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 게 이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때만 있나요? 아니지, 그치? 방금 한 건 우리가 얘잖아. 첫 번째 케이스. 그죠? 다른 케이스도 있죠. 위에서 분명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근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1차식과 겹치는 근을 가질 때가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자, 얘를 놓치지 않고 중근 가질 조건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아, 네가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죠. 좁으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로 자,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가지는데 그런데 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되 그 중에 한 근이 앞에 있는 근인 2와 뭐 하는 근이 생겨야 되냐면 겹치는 근이 생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근이 2랑 알파 이런 형태로 생기는 거니까 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로 제한된 상태거든. 그럼 여기 상수의 값 구하려면 2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집어넣으면서 만들어진 식 정리해보면 4 플러스 8 플러스 A가 빵이 되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12인 게 하나 더 생겨요. 자, 이것도 검증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검증하기 위해서 A에다가 마이너스 12를 집어넣게 되면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인수분해해보면 얘가 x 더하기 6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나의 실근이 마이너스 6과 2가 생기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중근이 생기고 다른 한 근 마이너스 6이 생기니까 자, 이 케이스도 가능해서 가능한 A 값은 두 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2인 것도 있어. 자,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는 거랑은 내용 자체가 많이 그치 구조가 엄청 복잡하다. 그치? 헷갈릴 함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학교 내신에서 여러분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칠판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다 적기는 어려울 것 아니야. 그치? 얘는 적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오른쪽에 예제풀이 있는 거 이 내용 사진 찍어놓고 비슷한 문항 나오면 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참고해서 해석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조금 복잡한 3차 방정식 봤다. 자, 우리 머리를 좀 썼으니까 계산을 좀 할까요? 자, 계산 문제를 좀 줍시다. 자, 연습장 꺼내시고 지금 칠판에 적어준 그래서 3차랑 4차 방정식을 이제 직접 계산하면서 하나씩 풀어봅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4예요, 4.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시작합시다. 첫 번째 문제를 수정해서 이렇게 먼저 자, 첫 번째 있는 3차 방정식은
뭐 1이나 마이너스를 넣어서 0이 안 될 것 같다는 암산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보면 자, 8 빼기 2 넣으면서 16 빼기 16 더하기 24가 되니까 딱 30이고 양수도 32의 크기를 만드니까 0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인수분해를 준비해주면 자, 조립제법 썼을 때 자, 2 넣으면서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되니까 딱 0이 되고, 자, 주어진 3차식은 x-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자, 앞쪽에 있는 1차식이 0 되는 곳에서 x는 2가 생길 거고, 또는 뒤에 있는 2차식이 0 되는 곳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자, 짝수 공식 쓰면 자, 절반 1 플마 루트에 절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1 더하기 12 하면서 자, 그는 1 플마 루트 13까지 해서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형태가 된다. 자, 눈에 보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4차 방정식 풀 겁니다. 자, 개수가 3차보다는 좀 더 복잡한 형태죠. 일단은 넣을 만한 거 생각할 건데 어차피 이의 약수는 1이랑 2밖에 없어, 그치? 최고창 1이니까 그럼 내가 넣을 수 있는 알파 값은 해봤자 플마 1이나 플마 2밖에 없는 상태거든. 자, 빨리빨리 승부가 날 것 같다 생각하시고, 자, 그럼 1 집어넣게 되면 얘가 1 빼기 자, 6 더하기 12 빼기 9 더하기 2가 되는데, 자, 양수끼리 더하면 크기가 15가 되고 음수끼리 더해도 크기가 15가 되는 거니까 자,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되네요. 자, 해서 주어진 4차식도 인수분해 해봅시다. 1, 마이너스 6, 10이랑 마이너스 9, 2 주고 나면 자, 1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7 그리고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딱 0이 되네,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식이 x-1하고 또다시 3차식이 생겨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다, 그죠? 여전히 상수항은이니까 넣을 만한 게 플마 1이랑 플마 2밖에 없어. 자, 그래서 1부터 넣어보면 1 빼기 5 더하기 7 마이너스인데 0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0이 안 됩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1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뭐야? 다 음수니까 0이 될 리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인원 차이 생각이고 20원 넣으면 8 빼기 20 더하기 14 빼기 2가 되니까 뭐야? 양수끼리 22, 음수끼리 20이니까 아, 얘가 0이 되는 거네. 그쵸? 그래서 x-2는 인수분해 될 거니까 한 번 더 조립제법 써서 2 집어넣고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1, 2 하면 이렇게 0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4차 방정식은 x-1과 x-2를 인수로 가지면서 남아있는 2차식의 mov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개의 식의 곱이 0이니까 이 각각의 조각들이 0이 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 개념으로 4차 방정식도 해석하면 x는 1이거나 x는 2이거나 자,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 돼요. 자, 그래서 x는 2분의 3 플마 루트에 자,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자, 9 마이너스 4 해서 또다시 두 개의 실을 생기니까 4차 방정식이 4개의 근을 갖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계산 가능한 3, 4차 방정식들은 간단한 그냥 산수만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쌤이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 자, 치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쌤이랑 이제 뭐 할 거냐면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는 고차 방정식을 볼 거예요. 말이 앞뒤가 다르네. 선생님, 시작할 때 우리가 푸는 모든 고차 방정식은 뭐 될 거라면서요? 그치, 인수분해 될 거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왜 인수분해 안 되는 고차 방정식을 푼다니? 그치? 자, 그대로는 안 되고 식을 조작해서 인수분해 되게 만들어야 되는 방정식들이 있어. 자, 근데 그런 방정식들은 구조가 특별한 것만 배우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형태를 배우냐면 고기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자, 고차식 인수분할 때 복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게 있었어. 복 2차식이 뭐냐면 여기 있는 복자가 그 중복된다 할 때 복자예요. 거듭된다는 의미거든. 자, 그래서 복 2차식이라는 게 치환했는데도 또 2차식이 나오는 걸
고기차식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봅시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자 2x의 4제곱 4제곱이 아니라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있다 쳐보자. 4차식이다 그쵸? 근데 이 4차식을 우리가 4차식 자체로서 인수분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야. 앞에서 이렇게 자 거듭제곱이 반복돼서 나오면 x제곱이 반복되니까 얘를 잠깐 t로 치환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었고 그래서 2차식을 하나의 간단한 문자 1차 t로 치환을 했는데 또다시 치환했음에도 2차식이 나오니까 자 이런 구조의 식들을 우리가 무슨 2차식이라 했냐면 고기차식이라고 불렀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얘가 0되는 방정식을 풀 거거든? 자 치환했을 때 이 t에 대한 2차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t-3 곱하기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꾸어주면 되고 우리는 t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자 2차 방정식의 범수는 x이기 때문에 다시 t라는 문자를 x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하나 보겠어? 자 그럼 이 두 개의 식이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각각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그대로 풀 수밖에 없고 그럼 x제곱 빼기 3이 0되도록 하는 x값은 민주야 얼마랑 얼마가 있을까? 그렇지 풀마 루트 3이 있겠죠. 자 은경아 그럼 x제곱 더하기 1이 0되는 x값은 뭐랑 뭐가 있을까? 그치 그냥 아니 말고 마이너스 i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풀마 i에서 이렇게 4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식은 두 개의 화분을 가진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봐봐 얘는 치환하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기차 방정식은 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그걸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자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자 치환했는데도 인수분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x 4승이에요. 자 플러스 5x 4승이에요. 플러스 9가 있어요. 이걸 자꾸 4승이래. 제곱 더하기 9는 0. 이 4차 방정식을 풀래. 근데 이거 인수는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안 되는지 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여기 신호차함 교수님 상수항 구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값이 1이랑 3이랑 뭐밖에 없지? 9밖에 없지. 뿔마 버전 다 넣을 거야. 근데 이게 짝수차잖아. 플러스를 넣어도 다 양수야. 마이너스를 넣어도 다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양수겠지. 0 될 리가 있니? 절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게 판정이 되는 거야. 이대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또다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t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9는 0이 되거든? 근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또 안 되네? 이런 건 안 나오겠지. 안 풀어가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 조작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고차 방정식의 구조가 어떤 것들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보기차 방정식입니다. 보기차 방정식은 보다시피 짝수차만 치환되는 거기 때문에 홀수차가 없는 4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를 적어주면 ax의 4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는 0꼴의 방정식을 우리가 복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꼴이 나왔을 때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고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안 되는 상태다. 그럼 이제 구조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4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완전 제곱식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인수분해가 되거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얘랑 얘 4차항이랑 이 상수항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하니까 이 식은 지금 x제곱의 제곱이고요. 얘는 3의 제곱이니까
가운데 어떤 항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해서 두 배 된 게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6x제곱이나 마이너스 6x제곱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합니다. 플러스 6x제곱하고 이 전체 작은 공식에 마이너스 6x제곱도 집어넣으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자,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이제 잘 봐야 돼. 첫 번째 여기 있는 6x제곱이랑 짝지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남아있는 식이 x제곱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요 세 개 항이 묶여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된 거야. 그럼 남아있는 식이 플러스 5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제곱이 나와서 능력고의 식을 만들면 되겠죠. 1절. 자, 그런데 만약에 이 2번을 짝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세 개 항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고 남는 식은 그러면 플러스 5x제곱에 이번에는 플러스 6x제곱은 0꼴이 남게 돼요. 회원님, 현재는 정신 차려. 7번 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 계산해보면 x제곱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위에서 하나 생기고 밑에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1x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생기거든. 자, 이제 생각해보자. 1번이랑 2번 중에서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습니다. 몇 번이죠? 몇 번이 인수분해 돼? 1번 인수분해 되지, 그치? 제곱 빼기 제곱꼴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 되겠죠. 이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이래요. 4차항이랑 상수항으로 완전 제곱식 되도록 만드는데, 자, 만들어냈을 때 결론의 구조는 자,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라지 B 제곱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두 차로 만들면 이 식이 이제 인수분해 된다 이거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서 얘는 x제곱 더하기 3에다가 플러스 x 한번 적어주고 x제곱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x 한번 적어주면서 능력의 방정식이 된다고. 됐나요?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요식 정리해서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할게요. 현진아, 첫 번째 2차식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두 번째 2차식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둘 다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근의 공식 써야 되겠다. 그치? 자, 지윤아, 이거 근의 공식 쓰면 x는 몇 분의? 2분의 마이너스 1 플마루트 1 마이너스 12. 그치? 그럼 얘는 허근 두 개가 생기겠네. 그죠? 자, 마이너스 11i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x는 은경아. 얘는 근의 공식 쓰면 몇 분의? 2분의 1 필마루트 1 마이너스 그치 11n가 또 11i가 되는 거. 그치? 그래서 총 4개 서로 다른 허근이 생길 수가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차식 중에 치환식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앞에 있는 단에서 또 보기차 인수분해 할 때 한번 구조 정리했던 거거든. 그래서 또 나오는 거니까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 몇 페이지에 정리를 하냐면 자, 문제 푸는 것까지 다 정리할 필요 없이 저희 개념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고제 보기차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아볼까요? 209쪽입니다. 그쪽에 보기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고, 저기서 인수분해 되는 건 상관없고 인수분해 안 되는 거에서 자, 이 루틴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박스 치면. 내부는 아니고 치환은 인수분해 안 될 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정리됐으면 마지막 이제 상반방정식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상반방정식 볼게요. 자, 이것도 앞에서 고차식 인수분해하면서 나왔던 구조인데 한 번 더 복귀하는 겁니다. 이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상반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상반된 결과 이럴 때 많이 쓴다, 그치? 상반된 결과는 그 결과가 완전히 거의 반대인 거, 뒤집어진 걸 얘기하는 거라서 상반방정식은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들의 모조리 상반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 홀수 차인 3차나 1차 말고 4차를 다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볼 방정식은 이런 구조입니다. ax 4승 더하기 bx 3승 더하기 cx 제곱하고 다시 bx 더하기 a는 0꼴. 자, 개수가 대칭성이 있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최고차항부터 순서대로 A, B, C 갔다가 다시 B, A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가운데 하는 기준으로 개수가 이렇게 대칭성 있는 방정식들을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 너네 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중학교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수학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너네가 익숙하게 만들어지도록 시키고 있었어. 한번 볼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는 0이에요. 상반 방정식 맞을 거니까. 맞지. 1, 4, 1이잖아. 자, 이런 문제에서 뭘 물어봤었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을 물어봤어요. 기억나? 양변 어떻게 하면? x로 나누어서, 그치. 개수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거 양변 x로 나누면서 절반 차수로 나누면 x 더하기 4 더하기 x분의 1이 0이 되는 거라서 아,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4인 거였구나. 이렇게. 그럼 이거만 물었나? 그렇지 않거든. 역수꿀의 합이 주어지면 그 제곱의 합도 관찰을 시켰었습니다. 그쵸. 그럼 얘는 곱셈공식 변형품에서 아, x 더하기 x분의 1을 하니까 2를 제곱한 다음에 앞뒤곱한 거에 2배를 빼야 되니까 빼기 얼마가 있어야 된다? 2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얘를 16-2로 계산하기 위해서 14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럼 이제 고1이 되면 뭘 물어봤을까?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을 물어봐요. 자, 이것도 합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자, a 3승 더하기 b 3승 변형부터 해볼까? 현진아, 이거 변형식 어떻게 돼요? 목이 잡았어. 아까부터 목이 날아다녀서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 B에 A 더하기 B 증명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그치? 장난친 거고 자 봅시다. 그럼 얘도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 구조상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 3배 빠지니까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치? 그럼 이 생각이 마이너스 4 집어넣었죠? 얘가 마이너스 64 플러스 12 하면서 마이너스 52 이렇게. 이걸 열심히 연습시키고 있었거든. 그럼 얘들아 이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역수의 합이 있으면 제곱의 합도 표현이 가능해. 세제곱의 합도 표현이 가능해. 그럼 쌤이 만약에 여기는 이 역수의 합을 하나에 문자 어떤 t라는 값으로 둔다 치면 여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똑같이 문자 t로 표현할 수 있는 2차식이라는 거야. 그럼 아래쪽에 있는 3승 더하기 3승은 t 3승 마이너스 3t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3차식의 구조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럼 이제 이 보기차 방정식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얘는 이렇게 복잡한 개수로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문제 하나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나한테 만약에 x 4승에 마이너스 3x 3승에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잠깐만 나 막 만들면 안 되는데. 자, 요 3차, 요 4차꼴의 방정식 풀래요. 일단은 이거 인수분해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안 돼. 시도는 해봐야지. 그렇지. 그래도 아무리 상반 방정식이긴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넣을 수 있는 x 값이 알파 값이 뭐라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 1밖에 없다. 그치? 1 넣으면 0 될까?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하기 3 빼기 2 더하기 3 더하기 1가 마이너스 1 넣어도 0 안 돼. 그럼 이대로는 인수분해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생각 그대로 해본다. 2차 꼴의 상방 방정식일 때 2차의 절반이 1차니까 x로 나눴던 거야. 그치? 그럼 얘는 4차 꼴의 상방 방정식이니까 자 양변의 식을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런 식이 생기거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 짝지가 좀 보이지 않니? 첫 번째 짝지 몇 번? 5번. 두 번째 짝지 몇 번? 4번. 그럼 얘를 짝지어서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아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x분의 1 생기고 빼기 2는 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보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이야. 역수꼴의 합을 통해서 이 제곱의 합이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의 식인 x 더하기 x분의 1을 p로 치환한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지금 루틴은 두 가지입니다. 자, 4차 꼴의 상방 방정식이니까 그 절반의 차수인 2차 항으로 x제곱으로 나눈다는 생각이고 짝을 지어 표현하고 나면 자, 두 번째 방법이 x 더하기 x분의 1을 우리가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자, 얘는 t가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2차식이 자, 지금 뭐가 될 수 있냐면 t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그치? 그럼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t가 되면 마이너스 3t에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고 이게 인수분해 되게 항상 설계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얘가 t 마이너스 4 곱하기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만약에 얘들아 상관관계식 풀었는데 t로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식이 생기잖아. 그런 건 없어. 계산 실수한 거야. 뭘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을까? 이거 마이너스 그냥 t제곱으로 두면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인수분해 될 겁니다 무조건. 그럼 여기 t 대신에 x 더하기 x분의 1 집어넣으면 아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4에 다시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생기고 그럼 얘가 0된다 얘가 0된다 풀려고 하니까 이상한 분수식이다. 그치? 그럼 아까 나누었던 x제곱을 다시 각각의 x를 하나씩 곱해준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요 식에다가 어쨌든 얘가 0되는 방정식이랑 얘가 0되는 방정식 풀 건데 말로 하지 말고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이랑 2차 방정식 풀 때 양변에다 그냥 x 곱하자 이 생각이죠. 그럼 x제곱 순서대로 적고 내림차수로 마이너스 4x 얘는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이 2차 방정식 풀라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식 쓰면 민주야 x는 어떻게 될까요? 2 틀마부트에 그치 3이다 되었어. 자 그럼 뒤에 거도 푼다 치면 지윤아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1은 0이고 양변에 x 곱하면서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다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그럼 그 공식 쓰면 되겠네. x는 몇 분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그럼 루트 몇 i? 3i 이렇게 해서 근이 생길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너네 좀 재미난 거 보이지 않아? 여기 있는 식이 어쨌든 각각 x 곱해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 두 개 됐잖아. 얘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4차식이 계수의 무슨 성을 가지니까? 대칭성을 가지니까 얘를 구성하는 쪼개진 모든 식도 계수의 무슨 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칭성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 알겠지? 그럼 구조를 알면 내가 계산했을 때 실수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알기도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반 방정식이랑 보기차 방정식이 3, 4차 방정식 중에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근의 특성이 있는데 표고가는 그 근의 특성을 모조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건 첫 시간에는 너무 힘드니까 쌤이 한번 진도 쭉 나가고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할 때 근의 특성도 다 알려줄게요. 알겠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 과제 바로 체크합시다.
과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마플 교과서의 216쪽까지입니다. 네? 하고 베이직 센줄 거예요. 계산 연습 좀 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두 개 받아가는 걸로 하고 자, 가만히 있습니다. 10분 쉬고 2교시 준비하세요. 고생 많았어요.